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이 자연을 관찰하기만 해도 아주 자연스럽게 수학 공부가 된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뭐 말 그대로 곤충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한다. 그러면서 공간의 개념을 익히고요. 아, 이 돌은 좀 들기엔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측량에 대한 개념을 익혀 나가고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꽃과 가까이에 있는 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거리 개념을 익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연과 수학의 연관성이 이렇게나 밀접하게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깜짝 놀랐죠. 뭐 네, 자연을 네. 관찰하면 뭐 사실 뭐 생각하는 게 이건 먹을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그렇죠. 저의 기준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딱 이런 기준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깜짝 놀랐을 네,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는 보면서 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부터 저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나 하는 거죠. 네, 자연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저런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어쨌든 이제 교실 안에서만 뭐 앉아서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저희가 그 지난주부터 수학 탐구 체험 교실이라고 해서 직접 저희가 그 현장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도 좋은 이야기, 이 체험 학습만큼은 진짜 이분들을 능가할 분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정말 대단한 두 분을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김세식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연이 정말 수학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이 자연을 경험할 기회가 좀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밖에 나가서 이렇게 꽃 보면서 꽃잎 수를 세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잎을 가지고 그게 또 합동인지 비교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구체물을 가지고 하는 수학 활동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수학 흥미를 이끌어줄 수 있는 활동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또 어려우니까 아쉬워요. 최대한 빨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주에 갔던 그 학교만 보더라도 굳이 수학을 뭐 딱딱한 책상 앞에서만 앉아서 공부할 필요 없다. 함께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좀 더 시끌시끌하게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를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오늘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할지 참 궁금해요. 자, 오늘도요, 이 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살짝만 말씀드리자면 네네. 굉장히 규모가 작은 학교라서 고학년, 저학년이 함께 어울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공부할지, 어떤 수학 수업을 할지 참 궁금한데요. 청주에 있는 행정초등학교로 지금 바로 떠나 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작은 마을.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은 한적한 곳에 수다학이 찾아간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초등학교. 이곳의 전교생은 모두 39명. 그래서 입학하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반에서 6년 동안 함께 지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 학년 불문, 서로를 잘 알게 되고 그 덕분에 탄생한 행정초등학교만의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1학년이 보드게임을 하기 위해서 2학년 교실로 가고 있어요. 바로 저학년을 위해 고학년이 직접 재미있는 놀이로 수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을 위해 보드게임을 준비했어. 우리 같이 할까? 초등학교 수업 중에서 수학 연산 영역이 가장 많은데 나중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게임과 함께 저학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봄으로써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학년이 준비한 보드게임은 밸런스 게임. 카드에 적힌 조건에 따라 빨간 콩을 배치한 뒤 다른 색 콩을 이용해 시소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요. 빨강색 문제 만들 때 넣는 콩이 있고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은 문제를 풀 때 쓰는 콩이야. 아, 그렇구나. 이 게임을 성공하려면 올바른 계산이 핵심. 무게중심과 가까울수록 1, 그 다음 2, 그 다음 3의 순서로 양쪽이 같은 수가 나올 수 있게 빗셈을 활용해야 합니다. 중심이 딱 맞게 해야 해. 그러니까 여거 중심이 맞으려면 여기 놓으면 돼. 여기 놓으면 안 되잖아? 그럼 실패고 여기 놔도 안 되잖아? 그럼 실패야. 정확하게 평이 돼야 해. 기본 연산 개념을 잘 익혀야 하는 저학년 아이들.
재밌게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수평과 균형의 개념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데요. 재밌었어요. 해보니까 덧셈을 알게 됐어요. 이거 혼자 할 때는 어려웠는데 형들이랑 같이 하니까 재밌었고 쉬웠어요. 또한 고학년들은 직접 동생들을 가르쳐보며 기초를 다시 다지는 건 물론 선생님이 된 듯한 생각에 수학 자신감까지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고학년들에겐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데 그래도 다 잘하고 말도 잘 들으니까 저희가 알려주기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가르쳐서 뭔가 보람 있었어요. 뿌듯함을 가득 안고 교실로 돌아온 고학년 아이들. 우리 작년에 구구단 릴레이를 했었어. 구구단을 회자 어때? 5구 45잖아. 무언가 논의 중인데요. 2학기 때 가장 큰 행사가 바로 구구단 대회 이거예요. 그래. 아하, 구구단 데이를 준비 중이었군요. 매년 가을 학기가 찾아오면 곱셈 개념을 이제 막 알아가는 저학년을 위해 고학년이 직접 재미있게 알려주는 일명 곱셈 구구 설명회가 열린다는데요. 전학년이 보드게임과 대형 수학 교구를 활용해 수학 흥미와 암기력까지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 갑자기 게임에 빠진 고학년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저학년 애들이 구구단을 더 재미있고 잘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먼저 한번 해보고 있어요. 이제 막 구구단을 배웠으니까 걔네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 니네보다. 그럼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이제 규칙을 우리가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명까지. 단 하루뿐인 구구단 데이를 위해 철저한 준비는 필수. 직접 규칙까지 만들어내야 합니다. 회의 끝에 야심차게 선택한 건 파리채를 이용한 곱셈 구구 게임인데요. 35. 아, 잘못 찍었어. 36. 2, 못 찾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곱셈 구구를 이미 익힌 3학년에게 시험 삼아 먼저 설명해 보기로 하는데요. 8, 2 하면은 16이잖아. 이쪽 숫자 중에서 16을 찾아서 파리채로 찍으면 돼. 그렇게 찍으면 돼. 그리고 가지고 오면은 1점이야. 점수를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놀이야. 고학년의 깔끔한 설명에 순식간에 이해 완료. 이 게임의 포인트는 바로 스피드. 곱셈 구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암기력과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7, 6, 16. 10. 8, 48.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이고, 마음이 급해 실수하고 말았네요. 전학년이 한마음 한뜻으로 수학을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 이러한 활동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쓰면서 할 때는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몰랐는데 게임으로 하니까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게 됐어요. 혼자 할 때는 심심하고 재미도 없었는데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하니까 재밌었어요. 저희가 가르쳐준 보람이 있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수학을 배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학년은 이미 배운 내용을 저학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수학에 있어서 자신감을 조금 더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학년의 경우는 이제 선생님에게 질문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형이나 누나한테는 좀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고학년에게도 하면서 좀 더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고 그다음에 어려움을 조금 더 극복해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 예. 아니 함께 체험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전 학년이 모여서 보드 게임을 한다. 그러니까요. 이건 뭐 우리 때 같으면 무슨 뭐 전교생이 그냥 놀자는 거 아닙니까? 진짜 신기한데요. 그렇죠? 정말 훈훈하네요. 예. 그러니까 고학년은 저학년 친구들한테 설명해주면서 또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렇지. 또 저학년은 고학년의 도움으로 수학에 다가가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그걸 극복해 나가고 이렇다고 했던 선생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중요한 점 2가지를 짚어보자면 네네. 이 연산을 보드게임과 같은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 익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또래 교수법 우리가 여러 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네네, 맞아요. 배우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이거 설명해주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재미를 이런 데서 붙이면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도 하죠. 뭐 저학년 학생이 말할 때 보면 재밌고 쉬웠어요. 네. 그러고 고학년은 가르쳐 주니까 보람찼어요. 맞아요. 네. 이 두 가지 인터뷰로 뭐 정리가 싹 되는 것 같고요. 예. 사실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는 잘 몰랐던 내용을 좀 질문할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질문 매번 하기 어려우니까 네. 친구한테 뭐 물어보기도 하고 또 꼼꼼하게 배울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또 구체물을 이용해서 한다는 좀 장점이 있고요. 더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가르쳐주는 입장에서는 설명하면서 이 개념과 원리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또 가르쳐 주다 보면 이게 준비하다 보면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고학년에게는 좀 구구단이라는 개념은 좀 다소 좀 쉬운 개념이라 그렇죠. 개념 자체를 많이 다질 수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아무리 그런데 쉬운 내용이라도 이게 준비 안 하면 이렇게 잘 지도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파리채가 예. 재밌었어요. 파리채가 등장을 했어요. 네, 파리채로 숫자 8이를 잡아갖고 냅다 때렸어. 야, 이 구구단 실력도 올라가는데 이제 동체 시력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나중에 젓가락으로 딱 잡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영화처럼요. 예, 예, 네, 그러지 않을까. 좀 저학년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딱 집은 다음에 딱 머리 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숫자 카드를 사실 그냥 집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파리채라는 아이템이 학생들에게 어떤 재미를 주는 요소가 될 듯해요. 네, 맞아요. 파리채 정말 욕심나더라고요. 하나 갖고 싶은. 그리고 우리가 뭐 두수의 곱을 말로 표현해 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다 보면 누가 먼저 말했냐 이런 걸로 또 논란이 있을 수 그렇지, 있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파리채가 밑에 있는 게 무조건 먼저 친 거잖아요. 그렇죠.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활동들은 집에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하기에도 참 좋은 활동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파리채 구구단 놀이 말고도 이렇게 좀 집에서 곱셈을 재밌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잘 알고 있으신 거 있잖아요.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이거요. 그렇죠. 율동까지 곁들인다면 더 신나게. 그러니까요. 할 수-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27, 14, 구구단을 외자, 18에 56, 구구단. 예, 재밌네요. 또 긴장하면 율동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예, 예. 이게 긴장이 풀리면 율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우리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가 게임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구구단식과 값을 적어서 두수의 곱 있죠. 값을 적어가지고 놀이 카드를 쭉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 엎어놓은 예, 상태에서 카드 위치를 기억해 놨다가 뽑았어요. 98에 72가 어디에 있더라? 찾아가지고 뒤집어서 맞으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모으면은 놀이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재밌겠어요. 네, 요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드 게임 형식으로 진행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두 수의 곱을 써가지고 또 뒤집어 놓고요. 그 주변에 동그랗게 기찻길처럼 7, 8, 5, 4 이런 식으로 쭉 둘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두 개가 출발합니다. 서로 가장 먼 위치에서 두 개가 출발하는 거예요. 내 지금 발 밑에 있는 카드 있죠. 5, 4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가운데서 어디 있는지 기억했다가 딱 뒤집었는데 20이 나왔어요. 이러면 한 칸을 칸 이동할 가는 수가 거야.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반대에서 출발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먼저 반 바퀴를 돌아서 도착을 하면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야, 재밌네. 이것도 재밌네. 근데 이거는 게임 형태니까는 뭐 굳이 2학년 아니더라도 학년 구분 없이 그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좋네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파리채 같은 이런 소품은요. 네. 뭐 꼭 구구단이 아니어도 다른 단원에도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럼요. 파리채 게임이라는 게 뭐 숫자 카드를 변형하면 똑같은 규칙으로 다른 게임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네네. 뭐 같은 값의 분수찾기, 뭐 아. 2분의 1이랑 같은 것들이 뭐 8분의 4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뭐 10분의 5도 10분의 5도 있고, 있고요. 이런 네. 식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똑같은 거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바닥에 놓는 카드와 뭐 문제 카드를 따로 뭐 좀 별도로 준비해야 되긴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시계 읽기 게임 같은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계 읽기? 시계 좀 읽기 어려운 학생들 꽤 있으니까 이런 거죠. 시계에 바늘이 있는 그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시 10분 뭐 이런 것들을 바늘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카드를 준비하고 또 똑같이 이 시간과 똑같은 그 디지털로 예를 들어 10 땡땡 10 이렇게 디지털 시계로 써 있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 바닥에 시계 카드가 시계 모양 카드가 있을 때는 이제 이
디지털 카드는 문제 카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바꿔가면서 같은 시간을 찾아내는 거죠. 야. 네, 문제를 내고 주고받고 이런 이거 식으로. 방송 나가면은 갑자기 파리채가 구매 열풍이 불고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파리채 그 업체를 또 이렇게 도우는 일이 그러니까 말이죠. 예. 네. 자, 오늘 우리 청주 행정초등학교에서 어떤 체험 수학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또 막 신박한 것들이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어떤 재미난 수학 놀이를 하고 있을지 바로 또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초등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사뭇 진지함이 흐르는 이곳은 5학년 학생들의 수학 시간인데요. 자세히 보니 수학책 대신 엉킨 실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붙이기도 하고 실을 돌리기도 하는데 언뜻 미술 시간도 연상케 하네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스트링 아트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링 아트라고 하면 거미줄처럼 실을 돌려 만드는 공예 기술. 그런데 스트링 아트와 수학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스트링 아트의 규칙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 규칙들을 반복할 때 점들의 배치를 다르게 한다면 직선들의 조합이 곡선으로 바뀌는 마법 같은 거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3학년 때 배운 직선의 개념을 평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다 했어요. 벌써 다 했어? 네. 과연 어떤 모양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있으니까 마치 그래픽에서 나오는 것 같아. 잘했다, 진짜. 스트링 아트는 원이나 오각형 등 어떤 도형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양한 모양의 스트링 아트를 통해 선분의 개념은 물론 평면 도형의 개념까지 알 수 있어 특히 고학년에게 안성맞춤인 수학놀이 활동이라고 합니다. 노란 색깔선은 20씩 띄어서 점과선을 연결했어요. 저마다 취향대로 수학 규칙을 만들어 표현하니 모양과 빛깔도 제각각. 교과서는 그냥 눈으로만 보고서 글씨로 써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실제로 실을 연결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니까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원래는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었는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만의 스트링 아트를 만든 것 같아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행정초등학교만의 비밀 공간, 학교 숲에서의 마지막 활동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만든 거를 여기 학교 숲에 꾸며 볼 건데 지금 동환이는 이거 어떤 규칙으로 만들었어요? 빨간색은 27씩 더하고 파란색은 21씩 더했어요. 우리 오늘 만든 스트링 아트 나무 장식해주면 돼요. 저희 수학 동아리의 캐치프라이즈는 수학은 어디에나 있어 입니다. 아이들에게 드림캐쳐라는 활동을 통해 숲과 어우러지는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같이 섞어보았고요. 이를 통해 아이들이 좀 더 수학에 재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목적에서 이런 활동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합시다. 우와, 자연과 어우러지는 수학 활동이라니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스트링 아트에 고리를 걸어 탄생한 드림캐쳐. 저마다의 소원을 담아 나무에 걸어보는데요. 아이들에겐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제가 힘들게 만든 거를 이렇게 걸으니까 보람이 있어요. 이렇게 걸으면. 드림캐쳐가 저 수학 좀 더 잘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꼭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자연 속에서 수학을 체험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오이풀인가 보다. 오이풀 꽃잎 몇 장인지 한번 같이 세보자. 하나요. 이거 6개예요. 1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학교 숲길 곳곳에 피어난 꽃잎을 하나 둘 세기 시작하는 아이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꽃잎을 세야지 꽃 그래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꽃 그래프 만들기. 꽃의 성질을 알아가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과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데요. 학교에 있는 잎의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는 활동을 먼저 하고 그 분류한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수학적 도구인 그래프로 표현을 하여서 활동을 하고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해보려고 기획한 활동입니다. 체험으로 재밌게 수학을 마주해본 시간.
수학은 자연 속에서도 얼마든지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게 바로 진짜 명언입니다. 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늘 수학은 어디에나 있다. 그렇죠. 이 자연을 통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오프닝에 해드렸는데 지금 바로 우리 행정초등학교가 이런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게요. 아주 인상적인 학생 멘트가 있었습니다. 네네. 원래는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었는데 이런 걸 하다 보니 점점 재밌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만의 스트링 아트를 만든 것 같아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이런 멘트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훈훈합니다. 네. 저런 얘기 들으려고 저희가 또 수학 준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수학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흥미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네. 직선들이 모여서 곡선 모양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이때 그려진 선분들은 사실 만들어진 그런 곡선의 접선이에요.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미분, 그리고 미분 계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미리. 미분을 한다고요? 예. 오. 근데 사실 초등학교에서 미분이란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칙에 따라 선을 그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위에 원주 위에 네. 저는 이제 20도 간격으로 점을 찍고 그러면 이제 360도니까 18개의 점이 찍혀요. 그런 것을 뭐 일정 간격으로 연결을 해보면 3칸으로 혹은 5칸으로 뭐 7칸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그림과 같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거는 네. 저희 이제 학교에서 동아리 학생들이 만든 작품인데 이제 이번에는 10도 간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36개의 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주문 제작해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걸 겁니다. 예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직접 또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곡선과 직선을 이해하고요. 사실 또 인터넷에 스트링 아트 쳐보면 네. 이건 예술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작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고 직접 만들어 본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요? 아, 좋겠네요, 진짜. 네. 아이들이 그 만들 때 아주 초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요. 다들 보셨죠? 네. 재미있는 활동은 이렇게 아이들의 집중력까지 쑥쑥 키워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활동을 해보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실을 그냥 내 맘대로 막 끼우다 보면 이게 완성품이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규칙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다 만들고 나서 숲이 가까이 있으니까 아이들 밖에 나가서 나무에다가 이 드림캐쳐를 걸어줬잖아요. 네. 내가 직접 완성한 작품을 이렇게 드림캐쳐로 만들어서 나무에 걸어줄 수 있다.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거 그렇죠. 보면은. 맞아요. 네. 이렇게 그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수학 활동을 좀 몇 가지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꽃잎을 보면서 어떤 대칭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실 피보나치 수요를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피보나치 수요를 알고 있어요. 피보나치 수요. 굉장히 좋아하죠. 네. 1과 1을 더하면 2가 되고요. 네. 뒤에 나오는 숫자 1과 1을 더하면 3과 2, 이 3과 2를 다시 더하면 돼. 제가 저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꽃잎의 개수를 잘 살펴보면 뭐 1, 1, 1, 뭐 2, 3, 5, 8 이런 순서로 피보나치 수열의 순서로 이렇게 맞는 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뭐 모든 것이 다 이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대부분이 그런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또 발견할 수 있거든요. 또 사실 또 솔방울 비늘에 있어서도 또 배열된 나선의 수가 이 피보나치 수요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습도가 올라와서 뭐 솔방울들이 좀 닫혔을 때 비늘끼리 겹치지 않고 가장 빈틈없이 배열되어 아마 비바람을 막고 햇빛을 고르게 받아 이 씨앗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자연 속에 숨은 건 들을 때마다 너무 진짜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 저학년 친구들도 이렇게 자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갑자기 심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화단으로 나가서 화단. 모든 별로 작은 돌멩이들을 주워 와서 그거를 길게 늘어뜨려서 1m를 만들어 보자. 네,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야, 이거 뭐 너무 소소한가요? 잔잔하게 뭐 잔잔하게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죠. 잔잔하기 뭐. 예. 때문에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멀리 안 나가고 뭐 집 앞에 나가서도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활동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 키랑 뭐 나무의 키랑 비교해가지고 한번 나무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해보는 활동할 수 있고요. 네, 뭐 이런. 그리고 집에서도 집에 있는 학용품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길게 늘어뜨려 놓고 늘어뜨려서.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어림해보고 줄자로 재서 그거 확인해볼 수도 있고. 오. 그리고 또 아이들이 교과서를 보면요.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 하는 활동이 있거든요. 뭐 주전자가 무거울까, 컵이 무거울까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예상해보고 진짜로 저울에 올려가지고 내가 예상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활동 집에서 가능하겠죠. 요즘 같은데 나가지도 못하는데 대체
도대체 자연에서 어떻게 수학을 찾아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멀리 안 나가고 집 앞에서나 집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숨은 수학 활동 가능하니까 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런 소소한 활동 다양하게 재밌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야, 오늘 또 이 명쾌한 이야기들을 네. 한 방에 또 정리하는 거는 또 우리 필근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근이의 핵심 정리 빠밤. 전교생 30명이 한 가족처럼 지내는 행정초등학교. 전 학년이 함께 모여 구구단을 가르쳐주고 배우기도 합니다. 고학년은 가르쳐주면서 자신감을 얻고 저학년은 모르는 것을 부담 없이 물어보며 흥미를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자연에서 배우는 수학을 통해 아이들의 수학 흥미는 더욱 높아지고 있답니다. 수학 시청자들이 응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카드나 보드게임으로 재밌는 구구단 놀이를 할 수 있어요. 파리채 같은 도구를 이용해 구구단뿐 아니라 시계보기, 약수, 배수 등의 개념도 익힐 수 있답니다. 돌멩이를 이어보고 나무의 길이를 어림하며 수학도 알고 자연도 알아가 보자고요. 네, 오늘은 정말 말 그대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면서 수학을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고 또 말 그대로 자연을 벗삼아서 자연 속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배워가고 있는 행정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마음껏 자연을 즐기기에 아직 조금 좀 불안함이 있지요. 어서 빨리 마음껏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토대로요 아이들과 함께 재미난 수학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시간 함께해 주신 김세식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